중개업에서 요령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대리인 계약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 실무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대리인 계약. 우리는 조금 전에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이 첨부가 되어야 한다. 이게 FM이다 그랬죠. 자, 이렇게 FM대로 늘 언제나 계약서를 쓸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대리인 계약의 해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가계약을 먼저 하면 돼요. 가계약을 먼저 하면 돼요. 그리고 가계약금은 반드시 소유자 통장으로 꽂히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법이에요. 쉽죠? 쉽죠? 가계약을 먼저 하고 그리고 가계약금은 누구 통장으로요? 소유자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등기부의 이름과 계좌의 이름이 같아야 돼요. 다르면 돈 보내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상황이 어려운 케이스예요. 두 번째 상황. 자, 저희 지역에 실제 제가 중개업할 초보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전세를 내놓고 가셨는데 제가 손님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랑 계약하자고 했더니 쓰레빠 신고 오셨어요. 계약하재요. 그런데 명의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배우자인 본인이 계약하겠대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어요. 자, 그래서 계약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위임장 갖고 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사모님 말,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때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무슨 법에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소설 쓰지 말래더라고. 아니, 그거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사모님 말, 내가 이 동네에서 부동산이 20개가 넘게 있는데 지금까지 계약서 쓰면서 나한테 남편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갖고 오라고 한 사람 네가 처음이래요. 저보고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장님들이 다 틀리고 네가 맞았니?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맞는데.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빠서 가겠답니다. 다시는 계약을 안 하겠대요. 그거 날라갔어.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 사모님이 계약을 하고 그 사모님이 자기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했어. 왜? 바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남편한테 주면 돌려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건 전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세가 들어가 있는 거. 계약은 누구랑 하죠? 전세 계약을 할 거예요. 이미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전세 계약을 할 거야. 만기가 돼서. 계약은 누구랑 해요? 신규 전세 계약은? 기존 임차인? 아니요? 소유자? 소유자? 네, 그렇죠.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소유자하고 계약 체결을 하죠. 신규 임차인과 소유자가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넘어가죠. 물론 계약금이 넘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 이사 날짜를 맞추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금이 넘어가면 이 사람이 이사 날짜를 맞춰서 나가야 되니까 소유자는 이 계약금에 대해 전 임차인한테 반환해 줘야죠. 그래야 집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뭐가 성립되는 거냐면 계약 해지권이 성립이 되죠. 계약 해지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죠? 동의가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좌번호 불러주고 돈이 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나중에 가서 전 임차인이 변심이 돼도 문제가 안 생겨.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해서. 근데 가끔 개념 없는 중개사들이 계약을 했다? 그 소유자 통장에 계약금이 들어갔어. 그런데 전 임차인한테 안 돌려준 거야. 그 얘가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죠? 연쇄 사고가 발생하죠. 우르르 쾅쾅.
자, 누구 책임이죠? 중개사가 똑바로 고지를 안 해줘서 문제가 생겼다고 100% 우리를 걸고 넘어져요. 걸고 넘어져. 이게 여러분들이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 계약에 관련된 중개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 들어왔다. 계약금 들어왔다. 그러면 해서 임차인한테 반환해줘야 된다고. 적어도 뭘 해줘야 돼요? 통보를 해줘야죠. 그래야 그것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변심을 해서 안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전 임차인이 책임져야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다고 하면 이제 누구랑 싸우게 돼요? 중개사하고 임대인하고 누구 머리가 단단한가 확인할 때까지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됐죠? 그림 그려서요? 모르겠어요? 중개업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열받겠지만 어떻게 연교시 가서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잘 적어 놓으셨다가 이해가 안 되면 옆에 있는 중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분명히 얘기했어 물어보시라고. 그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껌 같은 얘기야. 여러분 같아서는 창업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상 속의 이야기겠지만 어? 자, 두 번째 케이스가 어려운 케이스예요. 소유자인 남편 대신 대리인인 와이프가 왔어요. 계약서도 와이프가 쓴다고 하고 도장도 남편 걸 들고 왔어. 도장은 들고 왔어. 신분증도 안 갖고 오고. 그죠? 통장도 자기가 받아서 바로 넘겨줘야 되니까 자기한테 보내래요. 계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법률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계약이에요. 자, 무자격자들은 어떨까요? 무자격자들. 나 자격증 없는데 자격증 있는 실장 데리고 와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죠? 사실 있잖아요. 실장 거 걸고. 그죠? 많죠? 네. 어떻게 할까요? 김 실장 괜찮아? 쓰면 돼. 나 오랫동안 알았던 사모님이야. 책임은 누가 져요? 그래, 중개사가 지는 거야, 그거. 오랫동안 알았던 사모님이어도 언제 그 법원에 그 갈라서는 소송 중일 수도 있고, 그죠? 일상가상 대리의 범위에 포함도 안 되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한두 끝도 없어. 법으로 해결 안 돼. 안 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는 자격증이 없는 그는 쓸 거 아니야, 이거. 자격증이 있는 나는 위임장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죠. 중요한 사실.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싹 정리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무식하니까 용감하다. 알면 못했을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하면 안 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무자격자가 하니까 나도 하는 이 무식한 행동들을 하더라는 게 제가 가장 화나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자,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거 어떻게 풀까요? 하지 말까요? 그러면 맨날 저 부동산에 꼬리 잡혀서 지금 집이 20개나 있는 임대인을 놓치게 생겼는데 하지 말까? 할까요? 할까? 하지 말까? 자,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봅시다. 이 계약은 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 자, 볼게요.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배우자인 것도 알아. 집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러면 일단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 이건. 이거는 대여업자도 안 해. 그런 거는. 됐죠? 아는 사람이야. 근데 법률적인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죠. 계약서를 하재.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이제 요령, 기지, 나쁘게 얘기하면 잔머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중개 관련 실무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매출이 좋아요.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잔머리처럼 안 들리고 매우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직인을 날인하는 순간으로부터 그 계약의 모든 책임을 진다. OX. 뭐지 뭘. 어디 빠져나가. 끝났지. 도장 찍고 날인해서 다 했으면 끝난 거지 뭘. 그죠? 책임을 진다.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책임을 져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죠.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이란 결국 계약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해법 1단계는 최소한의 계약금만 걸으라는 겁니다. 계약금을 10%를 걸어야 되나요? 그래야 계약이 유효한가요? 다 배웠잖아. 하나도 안 중요해. 최소한으로. 그러면 여기서 말한 최소한은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금액만 계약으로 걸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해법이에요. 되셨어요? 그리고 계약서 쓰세요. 문제 생기면 배상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깔끔한 거 아니야. 깔끔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배액 배상에 대한 책임을 계속 갈 거예요? 아니죠. 두 번째 해법이에요. 두 번째. 계약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쓴 게 아니죠.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추인을 받으면 됩니다. 돈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갔잖아. 사모님이 이름으로. 그죠? 추인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추인이라는 게 뭐죠? 사장님, 이런 거 계약서 쓰셨는데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뭐 굳이 만나서 할 필요도 없어. 그죠?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얼굴 보고 문자가 남편 문자인지 아닌지 핸드폰 번호인지 모르잖아. 우리 그거 개인 뭐 이렇게 인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인증 못 하잖아요. 누구 전화번호를 알려줄지 어떻게 알아? 내연남일지 어떻게 아냐고. 모르잖아. 왜 이렇게 심각해?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뭐 외국에 나가 있는 남편이다. 그럼 이제 뭐예요? 비행기 아니라서 못했다. 그럼 뭐예요? 언제 오시나요? 하고 나서 저녁에 찾아가서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근데 뭐 들고 가서 전해드리면서 사장님 혹시 계시냐고 임차인이 뭐 확인해 달라 그래서 그런다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약서 쓰신 건 얘기 들으셨죠? 하고 추인 받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네. 신분증 좀 잠깐 볼게요. 네.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응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응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추인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돼. 하면 돼요. 네. 해서 다 배우셨죠? 추인이 가능하다. 네. 다 이런 형태로 해서 하자 있는 계약이었으나 하자가 없게 만들면 됩니다. 네. 자, 중개업에서 요령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 이 계약은 위임장이 없어서 체결되면 안 되는 계약이다. 이러면 계약서 쓸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가 뭔가 계속 머리를 굴려야 안 될 계약을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중개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제가 예문들을 계속 얘기를 할 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현실에 닥치면 적용해서 실행하실 수 있어야 먹히는 얘기. 머릿속에 담아두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 전입세대 열람, 선순위 임차인 마찬가지.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는 불가하다. 현실적으로는. 따라서 시세에 감이 올 때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중개하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 중에 하나가 중개업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실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볼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시간에라도 24시간 부동산 중개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단순 중개라는 영역에서 훨씬 뛰어넘어서요. 매물을 창출하고 고객을 창출하는 법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